자, 이 질문은 이제 과학 질문 같아요. 우리는 볼 수 있대요. 뭘요? 물방울이나 비눗방울, 기포 등의 구의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치? 얘는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래. 왜 그러냐면 액체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그렇대.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 바로 표면 장력이라고 하나 봐. 그러니까 표면 장력 때문에 우리는, 그죠? 표면적이 최소라는 건가 봐. 그러니까 조금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이 있어. 그래서 표면 장력이 발생해. 그래서 표면적이 얘는 최소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자, 이런 거 나오면 뭔가 합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쫄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 써놓을게요. 외부 압력이니까 그냥 외부라고 쓸까요? 외부 더하기, 그치? 표면 장력이니까 얘도 표면이라고 쓰자. 이게 내부 압력이랑 균형을 이룬대요. 내부 압력이랑 균형을 이룬다고? 그러면 방울은 크기를 유지하나 봐.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게 균형이 깨지면 크기가 달라지겠네. 이때 내부 압력은 얘는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이고, 그러니까 내부 압력이 더 커지면 팽창하겠네. 그지?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얘는 수축시키는 힘인가 봐. 그지? 이들 간의 관계는, 자, 그럼 이들 간의 관계는 1, 2, 3이라고 합시다. 1과 2와 3의 관계는 라플라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대요. 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 3과, 그죠? 외부 압력 1의 차이는 표면 장력의 2에 정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내부와 외부의 차이. 자, 이거 하나 써놨고, 아, 이거 글씨가 너무 크다. 그치? 내부와 외부의 차이. 얘네들의 차이는 뭐의 정비례인데, 표면이 커지면 표면 장력이 커지면 커지고, 그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액체 방울이 구형을 이루는 것은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동일한 부피의 액체는 구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표면적이 제일 작겠죠. 호흡이 일어나려면, 호흡은 나온 적이 없어요. 지질도 나온 적이 없고 잉크젯 프린터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기억에 대한 거니까 기억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리고 16번은 프린터에 대한 거네. 모르겠어요. 지금 그 뒤에 17번 문제는 풀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갑시다. 여기 보면 또 도가 나왔네요. 그럼 앞에 하고 연결되는 거야. 얘는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또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유용하대요. 그럼 1, 2, 3을 잘 봐야겠네. 여기 우리 아까 표면 장력을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3이라고 했나? 표면 장력이 2였나? 그죠? 표면이 2였구나. 그죠? 그럼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은 1과 3이 돼야 되는 거고 표면 장력이 2가 되는 거죠.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 내부 압력은 3입니다. 인체 외부 공기 압력 1의 차이로 인해, 그죠? 3과 1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든대요. 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대. 자,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아이고, 노시라고 썼네.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 E는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우리 아까 가서 보니까 이미 얘는 수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활성제가 분비되어 표면 장력을 낮춘대요. 그럼 표면 장력을 낮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수축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수축을 방해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폐포의 확장이 쉬워진다. 폐포의 확장은 그러면 뭐가 커져야 돼? 내부 압력이 커져야겠죠? 걔가 확장이니까요. 그러면 가서 또 볼게요. 3번은 호흡이 일어나려면 공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공기는 그죠? 차이가 있어야지 되겠죠? 지질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 이게 뭐였습니까? E였죠. 표면 장력이었죠. 약화하는 물질, 계면활성제였죠. 구성 성분 중 하나이다. 그죠? 네, 답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5번 하면 되겠네요. 자, 라플라스식은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자, 여기도 또 도야. 그럼 라플라스식으로 지금 3개 하네.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대요. 그러면 한쪽 기포 다른 쪽 기포니까 여기가 압력이 높은 곳이고 여기는 낮은 곳이 되겠죠? 그죠? 이 결과로 두 기포가 합쳐져서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러네요. 자, 그럼 기억에 대한 거니까 우리 기억에 대한 거. 기포 안의 공기는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이동한대요. 그럼 큰 기포가 압력이 센 거야? 작은 기포가 압력이 센 거야? 우리 이걸 아까 한번 볼까? 반지름이 작을수록 그죠?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가 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저걸로 본다면 작은 게 더 압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2번은 틀렸죠? 달리가 아니라 두 개 다 표면 장력이 있어야지 기포가 되는 거죠. 왜냐면 구 형태가 되려면 그죠? 두 기포의 내부 압력이 동일할 수가 없죠. 그죠?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자,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처음에 큰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가 큽니까? 아니면 기존 게 큽니까?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작고요. 그죠? 그럼 반지름도 얘가 더 크겠네요. 그죠? 얘가 더 크면은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더 작아야 되죠. 얘네 둘은 반비례 관계라며. 그죠? 얘네 둘은 반비례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처음에 두 기포와 달리 나중에 생성된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크기가 더 커져야겠네요. 근데 얘도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와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에 정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따지면 처음 두 기포와 달리 그죠? 나중에 생성된 기포 역시 균형을 이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압력보다 크면 안 되고 균형을 이뤄야겠죠. 그러면 답은 네 4번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한 문제 남았네요. 그치? 실생활에서 이제 사용하는 건가 봐. 근데 그거는 잉크젯 프린터가 있어. 얘는 분사장치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된대. 그치? 근데 이 잉크는 무슨 형태야? 그치? 또 방울의 형태가 돼야겠네.
이 잉크 방울은 종이에 도달한다. 이때 구형의 잉크 방울에서도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다. 자, 내부가 그죠? 외부보다 높다. 왜? 내부랑 외부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 표면 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이 균형을 이뤄야 되니까 당연히 내부가 뭐보다는 얘 하나보다는 더 클 수 있겠죠? 크겠죠? 표면 장력이 마이너스가 아닐 거니까. 자, 그러면 노즐은 작은 잉크방울 합쳐 큰 잉크방울을 만나 없죠. 이게 답은 5번이네요. 근데 이것만으로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래요. 얘가 안정적으로 도착해야 되네요. 근데 이거는 오네소르게스로 표현됐네요. 얘는 점도, 표면 장력, 밀도와 노즐 지름에 의해 결정된대요. 점도는 끈적거림의 정도를 말하며 끈적거릴수록 점도가 높다. 자, 끈적거릴수록 점도가 높은가 봐. 그지?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온에는 커요. 그죠? 얘네들의 값의 곱이 클수록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4의 값이 클수록 온의 값이 크네요.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대요. 얘네가 0.1에서 1.0 사이면 안정적인 인쇄네요. 그죠? 얘네가 얼마가 된다? 0.1에서 1.0 정도가 돼야 돼. 자, 이거보다 크면은 자, 그러면 이거보다 얘네가 더 크다. 그치? 노즐 밖으로 잉크가 안 나온대요. 그죠? 반대는 작으면 수많은 위성 잉크방울이 생긴대요. 그럼 이것도 피해 원인이 되는 거고 원치 않은 오염이 생긴대요. 오염이 발생하네요. 그죠? 요렇게 놓고 가서 보면 되겠죠? 자, 얘를 볼까요? 얘는 적절한 거네요. 그죠? 그럼 또 볼까? 구입 당시의 빨간색 잉크의 얘와 달리 구입 당시의 파란색 잉크의 얘는 1.0에서 이거는 뭐야? 안정적인 거지? 그럼 빨간색은 잘 나왔나 안 나왔나? 구입했지? 빨간색 잉크도 안정적이었네. 그럼 1번은 틀렸네요. 빨간색 잉크에 첨가제를 넣어 인쇄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그치? 가볼까요? 빨간색 잉크가 나오지 않았어. 그치? 그럼 이거는 큰 경우죠? 큰 경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줄여줘야지? 그럼 더 커진 것이 아니라 작아져야겠죠? 자,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채 점도는 1이었고 표면 장력은 2였습니다. 밀도가 3이었나요? 3을 2배로 높였어. 그죠? 근데 4를 반으로 잘랐어. 그지? 그럼 변함이 없겠죠? 그죠? 변함이 없어야겠죠? 아이고, 답이 그러면 3번이 되겠네. 왜냐면 자, 우리 아까 한 것처럼 표면 장력 곱하기 밀도 곱하기 뭐였어? 노즐의 반지름이었는데 얘를 2배로 하고 얘를 반으로 줄이면 똑같겠죠? 그죠? 구입 당시와 달리 2달이 지난 후 파란색 잉크의 온도의 개수는 범위를 벗어났다. 2달 후 가서 보니까 2달이 지난 후에 보니까 어땠어? 그치? 파란색 잉크는 괜찮았네. 그럼 안 벗어났네. 구입 후 5달이 지났을 때 파란색 잉크가 구입할 당시의 밀도와 표면 장력은 변하지 않았지만 더 끈적거리는 성질로 변했어. 그럼 뭐가 늘어난 거야? 점도가
늘어난 거지. 위성 잉크방울. 자, 위성 잉크방울 아까 작을 때였으니까 가서 볼게요. 여기다 해놓은 것 같다. 점도가 크면은 온해가 크네. 그치? 온해가 크면은 노즐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지. 그치? 근데 얘는 위성이잖아. 그러면 점도가 작을 때니까 얘도 틀렸네요.